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어쨌든 4.3 보궐선거, 그게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일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개표 마감 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양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각 당이 서로가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성산 같은 경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일 후보, 당시 노회찬 후보죠. 후보랑 한국당 현재 강기훈 후보 그대로 표차가 13,561표 차였어요. 하지만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는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단일 후보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한국당은 강기훈 후보. 한데 표차가 13,561표 표차가 504표로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야당, 당시는 국민의당, 지금은 바른미래당. 하지만 득표율이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득표율은 민중당보다도 못한 그런 득표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양측의 엇갈린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표차가 13,561표 표차가 504표로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쨌든 유권자가 민주당의 실정, 문재인 정부 실정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에도 국민들은 똑같은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실정에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만 기대지 말고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이기려면은 지금처럼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나 그러한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물론과 정책으로 그렇게 혁신을 해서 새로운 인물로 새로이 대비해라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네, 또 4.3 보궐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바른미래당과 또 손학규 대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모두도 알고 있다시피 손학규 대표는 창원 성산의 선거 기간 내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물이 20대 총선 2016년에도 나왔고 또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득표한 득표율이 당 대표가 완전 올인을 하는 정도로 전면에 나서서 상주를 하고 선거 지원했는데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것도 못해서 민중당보다도 못한 득표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내년 총선에는 어쨌든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인물론으로 또 정책론으로 양강 구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규모로 면제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개편이 된 건가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정부 사업에 있어서 이제 사전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서 없으면 그 사업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을 낭비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하지만 너무 경제성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했죠. 그래서 AH 분석이라고 계층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성만 보지 말고 정책적인 평가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리는 역차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고려해서 지역 균형 요소도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너무나 기간이 길고 또 경제성 평가를 너무 따진다 이러한 비판이 존재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높였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평가라는 것을 수도권 지역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좀 더 높였어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광역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광역시 플러스 대규모 도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지역 균형 평가에서 낙후도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도시들은 좀 감점 요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감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역차별을 없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 SOC 인프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 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조금 이제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지역 균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등을 둬서 평가했다. 이거는 일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성 평가라는 거는 수요 추정과 직결이 됩니다. 수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구. 그래서 그 인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과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에서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역은 당연히 수요가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해석이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이 선심성 총선을 대비한 그러한 선심성 남발이 아니냐. 그게 오히려 더 재정을 파탄에 가져오고 재정을 또 위협을 가져오고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발표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은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부분 타당성은 있다. 다만 이번에 올 초에 대규모로 이뤄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그 부분을 이제 정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지만 과연 그게 면제가 필요해서 면제된 건지 정말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을 먼저 총선 공약처럼 남발한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시민들도 국민들도 지켜보시고 의회나 국회에서도 그걸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이 됐는데 탄력근로제 입법은 아직 미진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민노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라는 게 노조, 즉 근로자를 위하겠다 했는데요. 민노총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심의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날 민노총이 그 심의를 못 열게 하기 위해서 경찰 폭행하고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국회 진입을 하겠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근데 우리 정작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소에 400만 원 받던 월급이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 안 되는, 당장에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위반을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 그래요. 왜냐? 공기를 못 맞추고 납기를 못 맞추니까. 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근데 그러한 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민노총이 맡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민노총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공사 현장에 민노총,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못하게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지방노동청 청사를 점거했죠. 그리고 대검찰청, 민원실까지 점거했어요. 이렇게 무소불위의 법에 군림하는 그런 민노총이 있는 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지금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냐 아니면 1년으로 늘리냐가 크게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들은 최소 1년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6개월로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요. 왜 1년이 필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공사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도 있지만 큰 공사들은 1년 아니 1년 그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납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도 6개월에 가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당 52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평균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52시간 맞추자는 건데 최소한 기업주와 근로자가 원하는 정도, 그냥 1년 정도는 해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